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등의 표시. 경고 문구. 그게 뭐냐면 담배 그냥 이제 판매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담배의 겉 앞뒷면 뭐 옆면 뭐 글자도 쓰여 있고 그다음에 좀 보기 무서운 그런 좀 이렇게 경고성 되는 그림과 사진 등이 부착되어 있죠. 내용은 뭐냐면 이 앞면, 뒷면, 옆면에 광고를 하되 담배 포장지 값에 한정되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흡연을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 그 다음에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 습관에 다르다는 경고 문구. 발암성 물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갖고 왔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 애연가님들한테 이 뭐야? 이러면서 보건 교육을 좀 했죠.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출제할 때도 요거를 봐서 만약에 나온다 하게 되면 요거 확인하면서 좀 하거든요. 혹시나 해서 한번 볼게요. 정말 이렇게 해놨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그림, 사진을 포함한다. 되어 있죠? 여기. 자 보면 이것도 처음에는 막 그 암 질환대 사람의 뭐 모습을 해놓고 나서 위치에 뭐 장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그림으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봐도 별로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주기적으로 좀 바꿔요. 계속 바꾸고 옆면에도 그림을 조금 넣어야 되느냐 했는데 옆면은 좀 면이 어느 정도 조금 좁다 보니까 못 넣고 앞뒷면에 넣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다른 사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여기 있네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겠습니까? 경고 문구. 그 다음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문구. 타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옆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누구는 뭐 병에 병이 흡입량이라고 하는 것을 뭐 나중에 따졌을 때 들어갈 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붙여 놓으라는 얘기겠죠. 결과값으로 갖다가 따지게 되면 또 문제되니까.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목의 발암성 물질. 읽기도 어렵네요. 나프틸라민, 니켈, 벤젠, 비닐, 비소, 카드뮴. 여기 있죠?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라민, 니켈, 벤젠, 비닐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 상담의 전화번호. 쭉 읽다 보면은 시행규칙 6조의 사에 보게 되면 1544에 903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544 9030. 다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좀 담배를 대부분 피지 않겠지만은 혹시 피는 학생들 정말 있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이 시험 문제 낼 거야 이거. 국가고시도 나올 거예요 이번에.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올려놓고 설명 계속 드릴게요. 아버지가 담배를 핀다. 요즘 어머니들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없길 바라며 핀다. 부모님 핀다. 그럼 자식들한테 피지 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요즘 학생들 뭐 가만히 있겠어요 애들? 자녀분들? 아빠도 피잖아!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 가족력이라는 말이 좀 있는데 뭐냐면 행동 습관도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뭐 신체적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 습관도 유전적이 돼요. 취미, 그 다음에 생각하는 기준, 쓰는 말투, 언어 이런 거 있죠. 긍정적, 부정적, 그 다음에 그 유형, 독특성, 어느 정도 생각하는 마인드까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자녀도 피워. 부모님이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담배를 pin다. 그럼 자녀도 필 확률이 커요. 형제가 핀다. 그럼 또 핀다는 얘기겠죠. 그럼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봤던 걸 따라하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분 세대에서 끊지 않는다. 우리 세대에서 끊지 않는다. 그럼 다음 세대도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이게 계속 가요.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저만 또 잔소리꾼이 되다 보니까. 자, 1544 0030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건데 이게 이제 또 권장 하나 더 드린다면 이것도 있어요. 스스로
담배 끊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일단 무작정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 권장을 좀 드릴게요. 이번 주 숙제, 지금 담배를 피는 애연가 학생들은 1544-9030에 무조건 전화 한 번씩 하시기. 가서 뭔 얘기를 해요? 숙제를 해줬으니까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연상담 뭐뭐뭐입니다. 어떻게 전화하셨나요? 이럴 수도 있고, 환영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얘기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은 한 적은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냥 한마디만 던져주세요. 그러면은 좋은 방법 많이 나옵니다. 사실 보건소에 가면은 금연클리닉 무료로 또 이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건소까지 가는 게 거리적 장벽과 시간적 장벽이 있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해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1544-9030 전화하셔서 한번 시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확률이 있습니다. 아, 끊고 싶은데 마음뿐이고 지금 좀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드려봤어요. 아,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하셔도 되고 듣고 싶은 말 좀 들으셔도 되고 한 번쯤 시도해보세요.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자꾸 줄여가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또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담배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종류에 관련돼서 다 적어놨어요. 시행령 16조, 권련, 파이프, 역권련, 강련, 냄새 맡는 담배, 뭐 종류가 많죠. 국가에서 담배를 판매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용은 뭐냐면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언젠가 이제 건강 악화가 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기 위해서 담배의 독성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중독이 돼서 필 수밖에 없지만 죽진 않게끔. 상당히 잔인하죠.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담배 피는 사람,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골라 피는 담배라든지 살짝 담배 향이 살짝 다른 걸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모양을 예쁘게 만든다든지 좀 이렇게 만져보고 싶게끔. 그러니까 유도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담배 피는 우리 고객님들은 사망하지 않는 정도로만 만든다든지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2항 볼게요. 경고 문구는 담배값 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10분의 30 이상의 크기를, 사실 이게 좀 봤어요. 일단은 뭐 10분의 50도 안 되고 이 경우라고 했을 때 10분의 30, 70%죠. 되나요?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메일 좀 차지해갖고 여기 요거 보겠습니다. 저는 요거. 그 다음에 뒤로.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남아메리카 원산지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도 하나 있네요. 제3항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 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이 한다. 다만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걸 굳이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지나치게 혐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지나치다라는 건 뭐냐면 또 주관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인권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넣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뭐죠? 담배 아까 종류 뭐 전자 씹는 물담배, 먹는 담배 이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부분 그냥 일반 담배를 많이 피는 건데 담배의 종류도 이제 뭐 전자담배니 뭐니 해서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성분 다 있다 보니까 다 법에 적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씩 따질 수 있어서. 그 다음에 9조에 사볼게요.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이걸 있잖아요. 담배 광고를 할 때 일단은 담배 광고 자체가 금지긴 하지만 일단 이제 일부는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지정 소매인 영업소 내부에서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품종 군별로 10회 이내 잡지책에 하는 것도 된다. 여러분들 무슨 잡지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는 그림 좀 보려고 좋은 예쁜 그림 보려고 하다 보면 담배 같은 거 뭐 말보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여기서도 안 되고요. 국제선의 항공기 국내선 안 되고 국제선에서는 이제 뭐죠? 국제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비행기가 외국으로 갈 수 있지만 외국 비행기 우리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제법이 되니까 이제 손을 못 댄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책 보다 보면 금연지도원이라고 보시는 게 있나요? 실제로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런 분들 금연지도를 이제 고용을 해서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 경고문구 여러분 보셨지만 혹시 정말로 과태료 부과 당한 적 있습니까? 저는 어떤 장면을 봤냐면 거기 어디였죠? 남부터미널 앞에 이제 버스에 내려가고 딱 나오는데 현수막으로요 금연구역 과태료 10만 원 적어놨어요. 근데 어떤 한 70대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거기서 떳떳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나면서 근데 갑자기 어떤 두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한 명은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착착착착착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두면서 이렇게 한 명은 이제 막 뭐 요금 하나 딱 들고 막 뛰어가고 담배 피는 그 할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한 명은 착착착착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황당히 이렇게 봤더니 담배 피는 그 할아버지도 이렇게 당황하면서 지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취조하듯이.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방금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것을 사진을 촬영을 하였고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하는 경고 현수막을 붙였는데 피웠습니다. 인정하시죠? 또 이러는 거예요. 증거물 다 잡혔는데 뭐 인정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막 써요. 딱 주더라고요. 그 전에 거기네.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경찰처럼.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사진 막 얼굴에 찍었으니까. 배경사진까지 다 찍어버렸어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금연지도원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금연지도원이 좀 많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많이 조금 널리 좀 해놔야 되는데 지금 금연지도원 예문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뭐냐?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해줘야 되고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계도는 뭐냐면 잡아내고 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경고 치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아까 사진 찍은 것들 있죠. 필요시 녹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제공한다는 얘기죠. 국가기관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2인 1조인데 보통 2인이나 3인이 같이 다녀야 되는데 필요시 혼자 다녔다. 그러면은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권한을 남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어떤 객관적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겠죠. 금연지도원이 승인서와 신분을 표지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을 내보여야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이 긴장인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거의 뭐 경찰분들과 유사한 게 지금 접근을 한다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한번 볼까요? 보건교육이라는 건 늘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은 뭐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보건의료 이용과 건강의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교육의 내용은 이거 너무나 쉽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시행령 17조 금연 절주 등 만성퇴행성 질환, 영양면 식생활, 구강건강, 공중위생,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이것을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단체에다가 어떤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실시를 하는 얘기겠죠. 자, 그 얘기를 적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몸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보통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속했던 거 공약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하면서 최소한의 여러분들에게 체육과 문화시설을 장려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지관 시설 있죠. 그 안에다가 간단하게 운동시설 같은 거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건강검진 주기라고 해놓고 나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건강검진 그거 말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검진 체크를 뭐 이렇게 혈압이라도 잰다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게끔 복지시설은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이 모르잖아요. 안 가봐서 잘 모르는 거죠. 전 한두 번은 가봤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두 번 갔는데 또 이제 못 가게 됐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보건교육사 자격증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건교육사는
이제 조금 이게 생긴 지 10년이 넘어갔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자격증이긴 한데 국가 자격증 맞고요. 그 다음에 1급부터 3급까지 존재를 하는데 1급, 2급, 3급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좀 몇천 명이 돼요. 시험을 이제 많이 보셔서 여기 1000명 좀 되나요? 여기는 한 10명 좀 넘나? 몇 명 없어요. 1급은. 1급은 무조건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을 보는데 1급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가야 되고 그 관련된 대학원에서 커리큘럼 교육과정도 그게 또 알맞아야 돼요. 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2급, 3급 정도는 좀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어도 이런 보건교육사를 채용하도록 권장해야 된다.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시, 군, 구 보건소에서는 적어도 보건교육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보건교육사 자격증인 교부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급을 취득한 뒤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3년 이상 하게 되면 2급 자격증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2급 자격증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을 더 소화해서 시험을 볼 응시에서 합격해도 마찬가지로 1급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3급, 2급, 1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국가시험은 당연히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험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보건교육사의 업무가 이제 보건교사하고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보건교사 이게 아니구나. 이게. 보건교사는 예전에 양호교사로 불렸던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분들도 좀 불만이 좀 많은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학교에 한 명씩 배치는데 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서류 검토도 많고 그 다음에 단순히 약만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건교육사는 뭡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뭐냐면 보건교육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는지 체크,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 이상씩 걸었는지 체크, 그 다음에 이런 그 집단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건강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경고를 날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적인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없지만은 어떤 생활이라든지 뭐 검진 주기 같은 거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해서 나중에 생산성이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된다면 생산성.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업에 근무하는 자가 100명이에요. 근데 이 100명에 대해서 뭐 담당 주치처럼 어느 정도 예방의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 실천할 수 있게끔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관여도 하고 간섭도 하고 해서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관할을 해갖고 관리를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이제 보건교육사의 업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시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조의 4 보건교육사에 채용해 보게 되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해야 된다. 근데 또 이게 있어요. 권장이란 말을 써야 돼서 비난할 필요는 없고 권장하게끔 해야 된다. 불필요한 인력은 필요 없잖아요. 뭐든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권장으로 일단 하되 앞으로 필요하다면 권장이라는 단어와 관계없이 그만큼 많이 채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15조 영양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을 개선을 하여야 한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 영양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먹는 습관도 마찬가지 들어가겠지만은 영양식 쪽. 저 예전에 이제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좀 황당한, 당황스러운 뉴스를 봤는데 오늘날 집주인 집 앞에 문 열어보니까 종이 글을 써줬대요. 주인 아주머니 남은 밥 있으시면 밥 좀 주세요. 이제 월세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월세 사는 아가씨가 썼대요. 뭐야? 하고 나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굶어 죽어 있었다는. 직업이 작가였다네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그래갖고 제가 조금 편협한 생각일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하다못해 그 정도면 뭐 주위에 이제 어디든 친구들 가족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이게 조사를 이제 해봤더니 그분의 직업이 작가였대요. 그러니까 작가가 부익부 빈익빈이 상당히 조금 심하다네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엄청나게 조금 대우를 받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뭘 알지 못하는 세상도 있구나. 국민건강 영양 개선에서 단적인 얘기를 지금 드린 건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죠. 했었지만 그분도 답답한 게 뭔가 요청을 좀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나타난 이제 결과가 됐네요. 그래서 국민건강 영양조사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우리 들어가는 건데 조금 더 쉬고 다시 조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양 개선 계속 하겠습니다.